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외교적 갈등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지만 이제는 결정적인 최근 상황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체계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외 구역과 외부를 100% 분리하는 완전 버블 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001년 당시 중국의 GDP는 미국의 고작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은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왔고 앞으로 5년이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힘을 선전하고 올림픽 성공을 통해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석 연임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진핑에게 이번 올림픽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공고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몽에는 최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EU 등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으며 줄곧 올림픽 보이콧을 외쳐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350조 원대의 빚더미에 앉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졌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최악의 전력난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전력난이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헝다그룹 사태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금 중국에서는 가로등은 물론 신호등까지 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7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이상 고온, 석탄 천연가스 가격 급등, 공장 가동률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중국 전역에서 전력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22개 성 가운데 16개 성에서 전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북부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 장성 등 동북 3성 주민들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동부 라오닝성에서는 전기 공급 제한으로 배출 설비가 정지되어 23명이 가스에 중독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전력난으로 애플과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공장들까지 일제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전력난으로 인한 간헐적 정전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3월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전력난이 베이징 올림픽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시진핑 정부의 탄소 배출 저감 정책과 석탄 천연가스 등 발전연료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호주를 혼내주겠다면서 호주산 석탄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화력 발전에 56%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력에서 석탄의 비중은 90%에 달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서 석탄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탄 가격은 톤당 695유안에서 1080유안으로 50%가 넘게 뛰었습니다. 대부분 발전사가 발전기를 돌릴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하며 큰 피해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호주에게 보복을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이 공장을 철수했지만 남아있는 애플과 테슬라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전력난이라는 큰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때문에 한국의 가을 하늘이 맑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이들은 요즘에 이렇게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른 건가요? 라고 말하며 청명한 가을 하늘 사진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한 시민은 매일마다 미세먼지 어플을 확인했는데 안 본 지 오래됐다며 코로나로 갇혀 있어 답답했지만 공기가 맑으니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중국은 한반도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우겼지만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멈추자
우리 하늘은 너무나도 청명해졌습니다. 일부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이 호주 등 서방과 계속 싸워 중국 공장 가동률이 낮아져서 우리가 계속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이번 동계올림픽을 위해 만든 홍보 영상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동계올림픽 베이징 유치를 기념해 중국이 만든 홍보 영상에는 중국의 국민 가수와 역대 메달리스트 뒤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참석한 열병식에서도 한복과 장구, 상모가 등장했고 중국 TV에서는 우리 동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연변 조선족을 앞세워 우리 문화를 중국 문화로 둔갑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복 공정은 사드 보복과 함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호감이라고 인식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로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이 1위,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를 등을 기반으로 타국의 강압적인 공세를 펴는 중국의 전략 외교를 비호감 원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헝다 사태를 통해서 국내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헝다는 채무 불이행 위기를 29일 자회사 보유 은행 지분을 팔아서 올해를 넘긴다고 했지만 내년부터는 채권 원금도 갚아야 하기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헝다뿐만 아니라 중국사의 부동산 개발업체 융창도 심각한 유동성 경색이 나서 당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위기는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외 자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아파트만 1952건을 사들였고 외국인 민간임대 사업자 중 3명 중 1명은 중국인입니다. 2011년 648채에 불과했던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지난해 만 559채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최근 한국의 부동산 상승에 중국인들이 끼어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상황은 이미 호주에서 일어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시드니의 주택가격은 중국인들 때문에 80%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가 중국의 자본 유입 통제, 은행권의 외국 대출 규제 강화, 외국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2018년 11월 시드니의 주택은 9.5% 이상 폭락하며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한령으로 한국의 문화를 억지로 막고 최근에는 K-POP 아이돌 팬클럽 계정도 정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 문화를 차단하면서도 한국의 전통 문화는 원래 중국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에서 뜨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또 숟가락을 얹을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에서 중국 시인 두버이 씨가 삽입되었다면서 이번에도 한국은 중국의 사상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시 구절을 말한 중국 배우가 시즌2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한류를 막겠다면서 온갖 규제책을 썼지만 얼마 전 BTS의 유엔총회 방문에 중국 대형 팬클럽은 뉴욕 유엔 본부가 있는 유엔 플라자에 전세계 최초로 3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또한 지난 28일 중국 광저우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눈이 뒤집히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걸그룹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의 댄스를 수많은 중국인들이 따라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이 영상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진핑이 형, 얘네들이 자본주의 댄스를 춘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